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전에 저희가 이제 연산증폭기 해서 연산증폭기 회로 중에 가장 이해가 쉽고 또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는 비교기 회로에 대해서 몇 개 영상을 갖다가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증폭기를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증폭기를 해석한다기보다는 이제 연산증폭기로 구성되는 응용 회로를 갖다가 이제 해석해 볼 텐데, 보통 이제 저희가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상적인 경우를 갖다가 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의 등가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해석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산증폭기 같은 경우도 실제 연산증폭기의 특징이 아닌 이상적인 연산증폭기의 특징을 갖고 대부분의 회로를 갖다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산증폭기 중에서 이상적인 연산증폭기의 그런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증폭기 저희가 이제 OPAmp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스펠링을 써놨는데 앞에 OP하고 뒷부분에 amp 따서 OPam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연산증폭기의 구성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봤는데요. 자, 지금 이게 이제 회로 심벌이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 입력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입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회로를 그릴 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파워 서플라이, 연산증폭기라는 IC 칩이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전원을 갖다가 이제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포지티브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랫 부분이 네거티브. 사실상 연산증폭기 IC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이제 포지티브 파워 서플라이 하면은 예를 들면은 플러스 15V, 네거티브 파워 서플라이 하면 마이너스 15V. 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전원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걸 갖다가 포지티브 파워 서플라이, 네거티브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연산증폭기 IC가 모두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파워 서플라이를 갖다가 이제 공급해 주는 경우를 갖다가 이제 듀얼 파워 서플라이를 갖다가 공급해 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형태로다가 파워 서플라이를 공급받지는 않습니다. 싱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네거티브 파워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라운드 쪽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그라운드 연결되고 한쪽에다가 플러스 15V, 플러스 10V 이렇게 양의 파워 서플라이 전압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면 싱글 파워 서플라이에서 동작하는 연산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입력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 플러스 쪽 있는 쪽을 갖다가 비반전 입력. 자, 이거 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갖다가 반전 입력이라고 합니다. 자, 비반전 입력은 저희가 non-inverting input이라고 얘기하죠. 자, 비반전, 반전은 inverting inp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 즉 비반전 입력단 쪽에 들어오는 전압을 갖다가 V 플러스라고 하고, 반전
입력단 쪽의 전압을 V-라고 하면 저희가 뭐 비교기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출력은 V+에서 V-를 뺀 값에다가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압 이득, 게르프 전압 이득을 갖다가 곱한 값 형태로다가 출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동 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입력의 차를 갖다가 증폭한다. 자, 이제 간단하게 뭐 약간 복수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연산 증폭기의 그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연산 증폭기 응용 회로를 갖다 해석할 때 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그 특징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산 증폭기를 갖다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실 때 첫 부분에 이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그 특징을 외울 게 아니고 그 각각의 그 특징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특성, 연산 증폭기, 그래서 Ideal OPAmp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 그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은 무한대 아니면은 값이 무한대 아니면 0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뭐 간단하게 써보고 장을 바꿔서 각각의 그 특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르프 전압 이득. 자, 게르프 전압 이득. 오픈 루프 게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이런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그 연산 증폭기의 동작을 갖다 얘기할 때 AOL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AOL이 게르프 전압 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AOL인데 AOL이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 연산 증폭기의 그 게르프 전압 이득도 뭐 수만에서 수십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뭐 무한대라고 놓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력 임피던스. 자, 제가 뭐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실제 그 연산 증폭기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입력 저항으로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 임피던스. 그래서 가로 열고 저항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자, 각각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을 바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 임피던스. 자, 이것도 뭐 출력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0호입니다. 자, 사실상 뭐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실제 그 연산 증폭기 회로를 갖다가 해석할 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대역폭. 자, 밴드위스라고 얘기합니다. 대역폭이 무한대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써볼까요?
자, 슬루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아직 뭐 이런 용어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슬루 레이트이 무한대다. 그 다음에 뭐 입력 옵셋 전압이 뭐 0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사실상 그 온도가 변하면은 연산 증폭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부의 트랜지스타나 그런 그 소자들의 특성 자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 특성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상적인 경우에는 그 특성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간색으로다가 박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입력 임피던스하고 출력 임피던스, 그 다음에 대역폭,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다가 뭐 중첩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입력 임피던스, 입력 저항이 이제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을 갖다가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연산 증폭기 회로 심볼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은 아니네요. 그려보니까. 일반적인 연산 증폭기의 그 내부 구조를 갖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즉 비반전과 반전 입력단 쪽 요 내부의 요 저항값, 요 저항값이 입력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입력 임피던스. 그 다음에 지금 종속 전압원 형태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AOL에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 그 크기를 갖고 있는 그 출력 전압이 되겠죠. 출력 전압. 그 다음에 내부에 보시면은 지금 저항 심벌이 있는데, 이 저항이 출력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회로를 갖다가 좀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자,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자, 여기 지금 회로에서 그림을 좀 여러 개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플러스 입력, 마이너스 입력이 있는데, 자, 무한대라는 얘기는 회로가 끊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입력 임피던스가 숫자가 빠졌네요.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에가 지금 회로가 끊긴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로가 끊겨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를 갖다 IP라고 하고, IN이라고 했을 때, IP하고 IN은 다 0이 됩니다. 회로가 끊겨 있으니까. 자,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의미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어떤 의미로 다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저희가 부하 효과가 이제 입력단 쪽에서 부하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부하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하 효과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뭐, 생소한 분도 계실 거고, 회로 이론 같은 거를 통해서 부하 효과가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효과. 출력단 쪽에서도 이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 배터리 전압이 10V입니다. 10V고 여기 위에 저항값을 갖다가 얼마로 해볼까요? 이거를 100oh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도 100oh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 분배에 의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저항값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5V가 걸리고 아랫부분에도 5V가 걸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아무것도 이 회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5V씩 나눠져서 걸릴 텐데 여기다가 부하 저항을 갖다가 하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연결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자, 얼마를 연결할 거냐? 뭐 똑같이 100ohm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ohm. 자, 100ohm을 연결하면 그때도 이 아래 부분에 똑같이 5V가 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100ohm을 갖다가 연결해 놓고 나면 회로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 뒷부분만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과 100이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50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는 10V가 걸려 있는 건데 100ohm과 55ohm이니까 실질적으로 10V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는 3분의 10V가 걸리겠습니다. 아래부분, 윗부분에는 3분의 20V가 걸릴 거고 자, 이게 이제 부하 효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전압이 그대로 다 걸리는데 부하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 자, 이런 걸 갖다 이제 부하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입력단에서 부하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다가 그림을 갖다 조금 보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그라운드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V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입력 임피던스 부분이 저항값이 있으면
자, 요 부분만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R1, R2가 뭐 얼마든지 간에 R2가 무한대가 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R1에 의한 전압 분배, 자, 여기를 갖다가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하면 V2는 10V에서 V1을 뺀 만큼이 여기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개방이 돼버리면 무한대 저항값이기 때문에 이 R1의 저항값에 상관없이 이 입력 신호, 여기서는 뭐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 신호 10V가 R2 양단 간에 다 걸린다. 그래서 부하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임피던스가 제로가 된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출력 임피던스가 제로.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연산 증폭기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100오hm 이내로다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것도 뭐 비슷한 개념으로다가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출력 임피던스가 0이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연산 증폭기 그림을 그릴 때 출력단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종속 전화번이 포함된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실제 연산증폭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부하를 갖다 하나 저희가 보통 연결을 할 겁니다. 자, 부하를 연결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출력 임피던스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안에 있는 이 저항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R5라고 한번 해보죠. R5라고 하면, R5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출력단에서 부하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단에서 부하 효과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그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거, 그 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부하를 붙이면, 처음에 이제 부하가 없을 때는, 여기가 지금 출력단 쪽이 개방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 연산증폭기의 출력 V0가 출력단 쪽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래를 붙여버리면 지금 R0하고 RL에 의해서 전압 분배가 일어나겠죠. V0가 전압 분배가 일어나서 R0에 의한 전압 강화를 뺀 V0에서 R0에서의 전압 강화를 뺀 나머지 부분이 실제 부하에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R0가 0이면 R0 양단의 전압 강화가 0입니다. 전압 강화가 0이기 때문에 V0가 자, 여기
부하 RL에 전달된 전압을 갖다가 VL이라고 하면 V0가 VL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감쇄 없이 부하에 다 전달된다. 출력 전압이. 그게 이제 출력 임피던스가 제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역폭이 무한대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역폭이 무한대다. 자, 연산증폭기가 이제 기본 동작이 이제 증폭을 하는 겁니다. 증폭을 한다는 얘기는 뭐 위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파형의 주파수나 원래 그 입력 신호의 주파수나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떤 왜곡도 없이 크기만 커지는 걸 갖다가 이제 증폭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폭만 커지는 걸 갖다가 증폭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대역폭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는 신호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증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써볼까요? 어떤 주파수의 신호라도, 어떤 주파수의 신호도 완벽히 증폭이 가능하다. 나중에 뭐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필요하면은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종종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5번으로 써놨던 자, 여기 슬로우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슬로우 레이트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파수가 낮은 데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이나 그런 거 없이 증폭이 잘 됩니다. 근데 주파수를 점점점 올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가 정연파, 사인파 같은 신호를 갖다가 입력을 했는데 주파수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주파수 이상이 돼버리면은 삼각파처럼 파형이 왜곡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증폭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적인 그 연산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 무한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의 신호도 완벽하게 증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슬로우 레이트는 사실상 나중에 별도로다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종의 그 응답 속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출력이 변하는 속도. 그래서 슬로우 레이트가 보통 단위가 볼트 퍼 마이크로 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세크당 출력 전압이 몇 볼트 변하느냐, 이제 그거로다가 슬로우 레이트를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진폭이 낮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 돼도 단위 그 시간 동안에 변하는 전압이 크게 요구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형이 증폭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파수도 높으면서 그 원래 신호의 진폭도 큰 경우에는 단위 시간 동안에 많은 전압이, 많은 출력 전압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역폭의 영향을 받는 걸 갖다가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증폭기 관련 내용이 뭐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특징, 가장 대표적인 거, 사실상은 요 4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게르프 전압 이득이 무한대다. 실질적으로는 수만에서 수십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 또는 입력 저항값이 무한대다. 이것도 뭐 수메가 이상 됩니다. 수메가 5옴 이상.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가 제로다. 자, 실질적으로는 100옴 이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하고 출력 임피던스는,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고 출력 임피던스가 제로라는 얘기는 입력단에서 부하 효과가 없고 출력단에서 부하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역폭이 무한대다.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는 신호라 할지라도 파형에 찌그러짐이나 왜곡이 없이 완벽하게 증폭이 가능하다. 자, 그런 의미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그 특징을 쓸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증폭기부터 시작해서 응용 회로를 갖다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회로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뭐 충분한 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연산 증폭기의 그 전반적인 그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대표적인 특징,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살펴봤습니다.